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개장과 함께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보여준 삼성전자가 개장 초반만 분위기 만들어 놓고 뒤로 발을 빼면서 결국 코스피도 종가 기준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별반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8일 연속 현물을 샀다지만 선물에선 4,000개 가까이 팔면서 프로그램 매수의 힘을 떨어뜨린 것도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코스닥은 막판 금요일 날 플러스로 종가를 겨우겨우 만들었듯이 오늘도 막판 기관의 매수로 빨간불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근히 플러스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코스닥도 참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드디어 원달러 환율이 15개월 만에 1,080원이 종가상 깨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깨졌으면 연저점이 거의 확실시되는데요. 시황센터 먼저 갔다 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0일 월요일 마감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5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8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요. 마감 종가는 196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958.31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04%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8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죠. 전 거래일만큼의 매수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매수 전환하면서 75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이 장 막판 기관 매수세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489.60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0.46% 상승한 491로 출발한 코스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 보였었는데요. 기관이 다시 30억 원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함께 12억 원 매수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0전 내린 1,08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 선이 붕괴됐는데요. 1년 3개월 만입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또 미국 고용지표 호조 속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말 11월 미국 실업률이 7.7%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또 FOMC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70전 하락한 1,079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50만 원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 정도 상승한 149만 1,000원입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이 선전했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강보합권이었지만 현대모비스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선 29만 3,000원입니다. LG화학은 약보합권에 머물렀네요. 삼성생명은 강보합권, 한국전력이 1.7% 오름세였습니다. 26,950원, 신한지주가 1% 하락했고 또 현대중공업도 1% 가까이 빠지면서 21만 7천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장주 셀트론이 0.7% 빠지면서 26,800원, CJ우슈핑과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는 1%대 상승 보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5% 급락하면서 4,780원, 다음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네, CJENM도 1.4% 하락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2% 가까이 빠졌는데요. CJ는 0.4% 약보합권, 젠베스가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150만 원 돌파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월 140만 원 돌파 이후 7개월 만에 세운 대기록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149만 1,000원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현대차 3인방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강세였는데요. 현대위아도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 소식에 상승세 나타난 건데요. 오늘 현대차 3인방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요. 현대차가 0.6% 상승했고 기아차는 1% 오름세, 현대모비스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대위아도 1.1% 상승세였습니다. 네, 경기 회복과 수출 증가 기대감에 힘입어서 기계주가 상승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하락 반전했네요. 0.6% 하락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1.2% 상승세, 한라공주와 태광은 각각 2%, 4%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북한과 정치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를 조정한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하락했습니다. 스펙코와 빅텍은 하한가 기록했고요. 휴니드와 퍼스텍은 4에서 5%대 급락했습니다. 대선을 9일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잇따라 약세입니다. 문재인 테마주 먼저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한가입니다.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 소강페인트, 바른손 모두 하한가고요. 안철수 테마주도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도 안내불 필두로 11% 급락했고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써니전자도 오늘 장에서 6% 이상 급락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10% 급락했고요. 비트컴퓨터, 고령메디안스 각각 하한가와 또 11% 급락하는 연출 보였습니다. 정부가 셰일가스 분야에 대해 미국과 상호 협력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셰일가스주가 오름세였죠. 한국가스공사, 우림기계, 휴스틸도 모두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SH에너지화학과 DK락은 5%, 7% 급등했네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와 재계약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관련주인 또 네오이즈 인터넷도 역시 이틀째 급등인데요.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챙겨보겠습니다. TTC바이오가 제약사 테바와 판권 계약 체결 소식에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26,100원입니다. 다음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이 이틀째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환인제약이 보유 지분 대량 매각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700원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가 조치원 공장 생산 중단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신저가 기록했죠. 8% 급락하면서 7,790원입니다. 이번엔 LG 상사 보시겠습니다. LG 상사가 자원개발 사업 강화로 이익 확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46,850원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6일 연속 상승하면서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과는 다른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이후에 6%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6% 상승하면서 21만 5,500원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위클리 전략 오늘은요. 우리투자증권 송지학 센터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 1960, 오늘 또 장중에 한 70 정도까지 왔었는데 외국인들 선물 다시 팔면서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더 될지 아니면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해버릴지 일단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요? 예, 요번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선물 옵션 동계 만기도 있고, EU 정상회담 한국금통위 여러 가지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코스피 밴드는 1920에서 1980 정도로 횡보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FOMC 추가 통화 정책 제시 가능성도 나오고 재정 절벽 연내 타결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단기 과매수권 권역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 이번 주 코스피는 조정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는 1920에서 80까지면 지금 위쪽 공간보다는 아래쪽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느껴지네요. 하나하나 변수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FOMC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안으로 이제 일몰되게 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 대책이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 그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연장만 될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줄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예, 11일부터 이틀 동안 좀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현재 이제 QE3는 400억 규모의 국채 MBS 매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450억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당연히 추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 규모는 한 450억 달러 규모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제3차 양적 완화 QE4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측하는 그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 정도의 무게가 실린다 얘기를 해주셨고 13일 동시만기일도 궁금해요. 지금 순찰장고가 4조 4천억까지 올라와서 매물 부담은 있다고 들었는데 원래 12월 달에는 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그런 범퍼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대규모 청산은 잘 안 하는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외국인 연말 배당을 위해서는 차익 매도보다는 롤오버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국가 지자체의 차익 매도 물량만 출회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8월에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매수가 유입되었고요. 최근에 베이시스 강세를 이용해서 국가 지자체의 차익 매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대규모 매물이 청산이 되지 않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달, 11월달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 차익 거래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이번 역시 롤오버를 선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가 지자체가 올해로 일몰되는 그 거래세가 조금 있어갖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물량은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매물 가능성은 없고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이전에 많이 했는데 시한폭탄은 터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가지자체 물량 정도만 출해 예상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자, EU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지금 회의가 이번 주 중반에 무려 3개나 겹쳐 있다고 들었는데, 단일 은행 감독 기구 이거 놓고도 지금 의견 차가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 간에 전혀 좁혀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뭔가 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13일 날 EU 정상회의가 나오는데요. 은행 동맹에 대한 합의 기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기구의 가동 시기나 감독 대상 세관을 두고 독일하고 프랑스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갔고요. 재확인하는 정도로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전날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강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상회의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게상 유럽은 조금 요즘에 소외가 되고 있죠. 무엇보다 최근의 모멘텀을 계속 주고 있는 중국 얘기해보고 싶어요. 사실 주말에 11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상회했다고 들었고요. 그 전에 이미 PMI 지표가 경기가 조금 턴하는 쪽으로 신호를 보여줬었는데 3분기 경기 바닥 찍었다라고 이렇게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좋을지요. 글쎄요, 좀 긍정적인 데이터도 좀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요,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기 자체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주는 팩터가 이제 중국 경기고요. 중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입 무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 증시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직 중국 모멘텀으로 주가 오르기는 약간 좀 빠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진핑 정권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미세 조정을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2분기 이후로 본다면 중국 모멘텀이 다시 나타날 거고요. 한국 경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개선돼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관련된 산업재 섹터 같은 종목들 좀 바이앤홀드 하려면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되겠군요. 자, 그리고 실적 중심의 어떤 그 검증 과정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연말 맞아 기관의 포트에서 완전히 소외당하면서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코스닥이 좀 살아나려면은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이런 흐름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코스닥 대응 전략도 짜주시죠. 예, 코스닥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많이 좀 하락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개별 종목장 올라가면서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코스닥에도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4, 4분기 어닝이 견조한 제약 바이오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서 코스닥 일부 핸드폰 부품 관련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패닝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2013년도에도 영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코스닥 기업들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요. 유언컴텍, 네이블,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 제시하는데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관련으로 코스닥도 접근하자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원컴텍, 네이블, 플렉스컴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냥 좀 조용하게 시장을 횡보할 것 같다. 혹은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 높다고 하셨는데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실적이 되는 쪽 매매는 좋을지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번 주는 추가적인 코스피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요. 여러 이슈와 기술적 과매도 상태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 철강, 조선, 건설,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속도 조절이 좀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들었고요. 오히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타났던 내수주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다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크리컬 업종들이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업종 비중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지긴 했는데 저희 우리투자증권 판단으로는 이러한 업종의 상승세가 펀드멘탈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요 수급적인 측면이 좀 컸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경기 회복 신화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수개월 내에 코스피의 강한 상승세는 현 시점에서는 예단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950선 전후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요. 영업 실적이 견조하게 확보되는 IT 관련주 또는 내수주 즉 이제 경기 방어주의 비중 확대가 오히려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는 뭐 삼성전자가 필두에 서야 되겠죠. 그 관련 그 스마트폰 부품주 하고요. 롯데쇼핑, CJ제일제당, 뭐 제약주의 유한양행 등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낮다면 경기 민감 납품과대주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화를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송재학 센터장님의 주간 전략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샘플러스 나훈우 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지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나문호 원장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확히는요, 코스피가 1957선 마이너스 0.03포인트. 아쉽게도 오늘 반등은 안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4천 계약 가까이 팔면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갔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선물을 2,500계약 정도밖에 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선물 매도폭을 막판에 좀 줄이면서 끝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외국인들도 막판에 코스닥에 기관만 매수 전환하면서 코스닥에 플러스를 만든 게 아니라 외국인도 역시 막판에 코스닥을 사주면서 같이 소폭이지만 쌍끌이 수급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현물에서 8일 연속 사자도 이어졌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나문호 원장님 연결해서 더 깊이 있는 수급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냥 잠깐 좀 살펴드렸었는데 오늘 수급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눈길을 모았나요? 예,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8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 많이 유입되었는데요. 무려 2,600억 원 이상의 거래소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반대적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2,400억 이상의 순매도로 외국인의 순매수에 정확히 대응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선물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주 상당히 좀 많이 매수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은 일정 부분 좀 출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선물 만기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지수가 일정한 타겟 지수를 좀 넘어선 부분이라고 역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 해치 전략에 의한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외국인들이 이 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한 많은 물량의 매수세의 흐름이 들어올 때는요, 어김없이 연기금은 매수 규모를 상당히 좀 줄여 나가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면 매도를 하거나 또는 매수 규모가 축소되어 있을
때는요, 연기금이 1,000억 이상의 또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되 외국인이 급작스러운 매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매수를 좀 비중을 좀 줄이는 편이고요. 반면 외국인이 매도하거나 매수 물량이 좀 작을 때는 연기금이 좀 풍요롭게 매수하는 일정한 흐름들이 지금 계속 좀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2,6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 내부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 차익 잔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상존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V 코스피, 즉 코스피의 변동성이 가장 낮은 시점에서 이제 변동성이 증가되는 시점으로 진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대외적인 어떤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매수 차익 잔고 물량의 청산 작업들이 굉장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차익 거래, 즉 거래소 측면에서 이 차익 거래 자체가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해 드렸는데, 기분 좋은 것은요, 계속 차익 쪽에서는 외국인도 소폭 순매수 또는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좀 매도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이 비차익 측면, 차익과 비차익의 차이점은요, 차익은 선물과 철저히 연계되어서 자그마한 이론적 가격에 대한 차이를 어떤 그 순간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라고 본다면, 비차익은 전체 바스켓 매매,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대규모 매수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대규모 매도,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차익 부분에서 오늘 한 2,7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이 외국인들의 이 순매수 2,600억 정도의 대부분은 비차익 매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삼성전자 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적으로도 기관의 입장에서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철저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충돌하는 흐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이긴 하지만 또 기관은 가장 매도한 업종이 될 것이고요. 운송장비라든지 유통업, 그리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의 어떤 흐름들과 기관의 흐름들은 정반대적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연기금만큼은 항상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하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융업과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섰지만은 기관들은 매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시장 흐름 속에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거래소 측면으로는 오늘 하루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장 후반 들면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오히려 살짝 매도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었지만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로 만들어두게 된 원동력이 되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매수 규모를 줄여 나갔다는 점은 또 상당히 좀 전체적인 물량은 많은 상황이지만 조금은 좀 조심해 나가는 일련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수매도 포지션에서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연기금이 지난 11월 20일 정도가 되겠네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11월 20일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11월 10일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선물의 매도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소 측면으로는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점 11월 10일 이후의 현재까지의 흐름들, 즉 11월 말까지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이 11월 10일 정도의 지수에서 어느 정도 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적정 주가의 수준은 1900포인트대거든요. 이때가
1900포인트 정도로 설계를 해 두었다가 지금은 다시 선물 쪽에 매수를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다면 어느 정도 펀더멘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1900 한 30포인트 정도까지는 현재는 큰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수 측면으로 1957포인트 정도는요.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지수의 어떤 순간적인 과매수 국면 어느 정도 부담되는 국면일 것이고요. 기타 종목들의 체감은요. 지금 1900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한 1900포인트에서 이제 12월 달 접어들면서 1900 한 20포인트의 어떤 기준선을 둔 흐름들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송지학 센터장님에 이어 남은호 원장님도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과매수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특징주 얘기 들어보죠. 오늘 오래간만에 셰일가스 쪽에 관심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산주하고 네오이즈 삼총사하고는 표정이 완전히 엇갈린 모습이던데 셰일가스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특징적이었습니까? 특징주 추려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관련해서요. 한국과 미국 정부와의 상호 협력의 일정 부분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종목도 많이 좀 상승했었고요. 또한 오늘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다가 종가상으로는 5.8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셰일가스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은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큰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일정 부분이 지난 8월 달에 굉장히 좀 많이 어떤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단기적인 어떤 그 반등의 어떤 재료는 될 수가 있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또 치고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돌림 현상, 즉 시세를 다시 치고 달아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거의 상한가에 진입이 되었겠지만 물량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셰일가스 관련해서는요. 종목들의 재료가 나올 때마다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반등 시 일정 부분 이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매도를 물량을 축소했다가 또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이런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이 네오위즈 게임즈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한가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상한가도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상한가 진입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좀 극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요. 아무래도 네오위즈 게임즈의 어떤 그 중국 관련 판권의 문제가 가장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네오위즈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이 서비스가 연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흐름들이 지난 한동안 흘러나왔다면 결국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이제 중국 서비스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마일 게이트죠. 중국 서비스 연장이 합의함으로 인해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제 또 리스크가 없는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일이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한가로 다시 한번 내일도 뭐 나올 가능성 충분히 높겠지만은요. 현재는 좀 따라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시간을 좀 두고 아직까지 이 길로 계속 이제 상한가 행진이 될 가능성보다는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 그리고 새로운 이제 매매 흐름들이 좀 더 순환이 되고 나서 재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대신에 이러한 리스크가 급속도로 사라진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은 좀 가져보자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빅텍인데요. 하한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로켓 발사가 보류가 되면서 일단 빅텍 종목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발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방위산업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1,500원까지 뭐 순간적으로 들어온다면 이 지점에서는 충분히 또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감각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00원권 진입이 되면 순간적으로 일정 부분 조금 매수를 했다가 또 한 1,700원, 1,800원 선 라인에서 한번 던져주는 이런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꺼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은 추격 매수 금지, 네오이즈 게임즈는 지금은 관심 정도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앞서 수급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중 과장님 그리고 텐스타기 김선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이렇게 하라 전략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내일 주식의 매입 여부 여쭤봤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여부도 여쭤봤고 그 중간에 종목 선정 기준이 특별히 있으신지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최홍중 과장님은 연말 감안해서 분할 매수 지속하자 그리고 실적주 보자 의견이 계속 동일하십니다. 김선인 대표님은 FOMC 회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했으면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실한 종목 김선인 대표님은 SK하이닉스론을 다시금 들고 오신 모습입니다. 최홍중 과장님은요. 메디포스트가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신 모양이네요. 자, 한 분은 내일 주식 사는 것에 관망을 아직은 워워워 하고 계시지만 최홍중 과장님은 그래도 분할 매수도 좋다고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인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물론 이제 현재 상황들이 뭐 지수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 아까 과매수 얘기도 두 분이어서. 과매수 얘기 때 두 분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과매수가 맞는데 소수 업종에 집중됐던 측면을 감안하면 그 업종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업종들은 과매수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자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야 하는 요소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올해 이제 시장 흐름이 상승폭이 제한된 이유가 올해 재정 절벽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부분이 가정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말에 타결될 수 있는 여지 아직까지는 뭐 0%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이제 QE1, QE2 실시했을 때 이전에도 뭐 그전에 종료됐지만은 QE2 실시하기 전까지도 연장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합의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 문제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도 자금이 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으로 이제 아시아 주식형 펀드의 동향을 보게 되면 13주대 순유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시장으로 유입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양을 어느 정도 따져보게 되면 10월 달에서 11월 초에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그 자금들의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이었습니다. 환차익 부분에서 이익을 봤던 부분들 다시 매수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 투입됐던 부분들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지수상으로는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종목 간에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아직까지 스탠스를 유지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뭐 주가 상황도 아직까지 한 8 후반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긴 한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감안해서 이제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동시효과 때 가서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 좀 매물이 소화되는 측면들이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매물백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당시에도 대규모 매물 출회보다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적 성격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목요일 전까지 조금 숨고르게 하는 과정 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연말을 감안해서 이제 종목 위주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 사시자 이런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서
수급이 뒷받침해서 돌아서온 종목들은 조금 매수 접근하셔도 조금 이제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매수됐다. 너무 많이 갔다는 건 시장 전체 얘기고 아직 분할 매수 해볼 만한 종목은 많이 있다. 많이 간 종목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은 대표님이 관망하자라는 쪽에 계시는데요. FOMC 회의 때문에 관망하자. 지금 월가에서는 대체 부양책, 오퍼레이션 그렇죠. 트위스트를 대체할 만한 네.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89% 이상 보고 네, 있던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관망. QE4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뭐 한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네.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상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이미 1950포인트 위에서 지금 올라선 상태에서 지금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지금 1940포인트부터 해서 서서히 지금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많이 좀 덕을 보려고 하는지 지금 많이 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외국인들은 그 반대 패턴으로 일단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천억 이상, 8천억 이상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줬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까지 한다면 벌써 1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일단 뭐 추가 가능성을 외국인들은 염두에 두고서 베팅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일단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잠깐 FOMC 회의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좀 마무리되는 부분.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연내 합의가 되는지, 일단 연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합의 도출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된다면 연내도 되겠지만서도 일단은 그 부분 자체 일단 절반 이상의 확률은 내년 초반으로 좀 미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자, 유럽 쪽의 문제 자체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뭐 독일 쪽이나 영국 쪽의 산업 생산 지표들이 뭐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예상치였지만서도 일단 유럽 쪽 경기 자체가 바닥을 찍고서 상승해주고 있지만서도 아직 그 부분이 확실하게 해소는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입장 표명이 된 이후에 그때 좀 매수에 조금 무게를 싣고서 가자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절벽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되려면 적어도 18일까지는 타협안이 의회에 일단 올라가서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 일단은 주식 사지 말고 좀 보자. 최영준 과장님은 그래도 주식을 좀 살 수 있다라고 아까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종목 살까요? 그 종목 기준을 제가 여쭤보니까 실적이 되는 쪽. 근데 삼성전자 사라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삼성전자가 다 가서 이렇게 시장에 간 거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한 1, 2주 전에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장이 차지한 비중이 20%가 넘었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1%에서 22% 사이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쏠림 현상이 있었던 부분이 애플과의 지금 이제 판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해서 지금 이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신규 조금 유지를 하시겠지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시점을 봐야 되냐 안 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흐름이나 그런 건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부터 한번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 향후 매출이나 그런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속도 조절은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금 접근해 보시면서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의 일단 지금 현 상황은 그런 영역인 것 같다. 신규 매수는 다른 종목 쪽으로. 아까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실적이 되는 종목을 보자 했는데 실적이 되는데 지금 많이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실적주 접근은 이제 실적이 지금 벌써 이제 잘 나와서 되는 업종 말고요. 이제 실적이 과거에는 많이 안 좋았지만 지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올라간 업종들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업종들 중에서도 퍼가 낮은 업종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LG 상사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측면에서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으로 왔지만 계속 퍼가 낮은 상황에서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뒷받침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측면들도 있고 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좀 아직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들 감안해 봤을 때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 차익 실현 매물 나왔을 때 낙폭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연기금도 어느 정도 매수에 돌았던 측면에서 연기금 매수량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약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많이 빠졌던 업종들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차익 실현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 관점에서 이제 실적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 2분기, 3분기 실적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 위주로 좀 접근하라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다시 재개되는 측면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흐름도 물론 이제 주가 상승 강도는 기관이 이제 투심권 매물 때문에 억누르긴 하겠지만 외국인이 향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재정 결백이라든지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런 이슈들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주, 제가 말씀드린 이주 조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 위주로 실적주 접근하시면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면 사실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죠. 많이 오른 종목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외에는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김선희 대표님의 종목 선정 기준, 대형주 가운데 실적이 네. 좋아질 종목. 네, 확실히 자, 아직은 대형주가. 그렇죠. 일단 그 코스닥이 아니고 최근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의 이제 거래 대금 자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 대금 자체가 3조에서 4조 이 정도밖에 수준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관들 자체가 그 금액의 대부분을 다 이제 거래소 쪽에서 쏟고 있는데, 일단은 5조 이상은 돼줘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코스닥의 금액이 약간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금액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기관들의 매수 물량 자체도 최근 들어서 빠져주면서 그 물량 자체가 다 코스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모양새였는데, 그래서 당분간의 이 흐름 자체는 기관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일단은 자기들의 실적을 채워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종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큰 종목으로 회전율을 빠르게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단은 코스닥 종목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좀 대형주 종목으로 한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좀 편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당연히 일단은 개별주 중심으로 한 대형주 종목이 좀 많이 움직일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산타렐을 맞이해가지고 그와 관련한 IT주가 오히려 그 시장의 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야말로 오히려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런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종목 중에서 자동차나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서도 다시 한번 그 물량 자체가 4분기에 대한 실적 부담감으로 일주일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관련주들로 해서 실적주 중심으로 한 대형주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 절벽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000포인트의 도달 자체는 좀 많이 힘들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망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서도 IT 관련 실적주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네, IT 관련 실적주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준 과장님의 어떤 종목 살까요? 한 종목 공개를 받아볼 시간인데, 아주 예전부터 계속 바이오주는 다시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예. 바이오주 쪽 준비를. 바이오주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바이오주가 완전히 돌아섰던 움직임들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좀 힘이 약하긴 한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제 메이트포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빠진 폭은 정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사서 충분히 모아볼 만한 구간대에 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메디톡스라든지 뭐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네.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것에 비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도에 한 차례 올랐다가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시점을 감안하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예전에 8월 한 22일쯤에 한 12만 원을 찍고 내려왔던 폭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 말쯤에 봤었던 그 7만 3천 원에서 4천 원 선에서 일시적으로 갔던 그 선보다 지금 상황들은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신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매출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카티스템이 임상 실험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카티스템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일단 자가치료제 아니고 타가치료제입니다.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다른 사람의 이제 그래서 추출된 그런 물질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충분히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다, 그런 측면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메디포스 같은 바이오 관련 업종인데, 이 바이오 관련 업종에서 이제 카티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열 관련 기업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허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조정폭을 누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한 41% 정도 국내적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뭐 해외 매출권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특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쌓여진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측면에서는 조금 무난하게 좀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래서 내일 매수한 시초가에 접근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한 매도가는 한 10만 원 이상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안에 이 가격으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모으셔도 괜찮지 않나 해서 이 종목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중장기로 모아가자. 메디포스트 다시 한번 10만 원 본다. 오늘 내일 사볼 만한 종목 추천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대표님의 4분기에는 IT, 실적되는 IT 가운데 딱 한 종목만 꼽으라면요? 자, 가장 이제 많이 이슈를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부분과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도 최근 갑자기 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급속하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금요일이랑 오늘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만 7, 8천 원까지 꾸준하게 도달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이제 연말까지는 SK하이닉스는 아마 쉬지 않고 뭐 조금씩 꺾인 한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많이 올랐었는데. 네, 자 보시면은 이제 7월달에 저점을 찍고 9월달 저점 찍고 10월달 저점 찍고 다시 12월달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 차트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한 번씩 반등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점 라인들 자체가 점점 고점 라인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종목은 충분히 어디까지 27,000원까지 이 고점 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27,000원까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시초가로 꼭 담으셔가지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계속 쭉 가겠지만 일단 단기로 28,000원 하이닉스 목표가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지난주 추천 종목 AS를 받아볼 시간이 왔네요. 우리 최영종 과장님의 삼성테크인 아까 LG상선 함께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LG상선 좀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긍정적인 스탠스 좀 유지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47,000원 선이라고 하더라도 퍼가 여전히 한 7배 초반인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 유지하시고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흐름을 잠깐 보셨을 때 차트상으로도 좀 아직까지 횡보하는 구간인데 충분히 지금 구조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테크인 보유, 앞서서 계속 여러 차례 추천해 주셨던 LG상사도 보유.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디지털 옵틱, 추천 다음 날 급등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 갤럭시 S3나 갤럭시 노트2에 이미 800만 화소 카메라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갤럭시 S4에 대한 1300만 화소 카메라의 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해서 올해 실적이 정말 대박이고 내년까지 해서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최근 차트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고 계속 그래도 21선을 타고 올라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봐서도 일단 뭐 10월달 같은 경우 21선 깨고 내려온 다음 다시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 11월달에도 11월달 중순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거의 21선까지 다시 탔다가 밑거래 달고 올라가 줬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약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서도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또 굉장히 큰 양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 종목은 일단 실적에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하나 내년에 발생하는 그 갤럭시 S4에 대한 모멘텀에도 껴있다는 거. 그렇다면 갤럭시 또 테마를 타고서 한번 또 큰 폭의 상승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꼭 홀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IT는 뭐로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되네요. 디지털 옵틱 계속 갖고 계십시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 최영종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쯤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장 1장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